그래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실 때 어떤 뭐 출입카드라든지 뭐 태깅을 한다라든지, 특히나 현장직 같은 경우는 신선직이나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출입카드를 뭐 태깅을 한다라든지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모바일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사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적당한 사무실 반경 얼마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출근을 하게 된다고 찍힌다라든지, 그리고 뭐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그리고 점심 먹고 언제 돌아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이 직접 찍을 수도 있지만 NFC나 어떤 뭐 다른 GPS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연동을 해서 이렇게 근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모바일에서 자신의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 정보라든지 아니면 연락처 정보, 그 다음에 뭐 부양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신의 발령 정보들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 근무지는 주 직무와 근무지는 이제 그 HR 관리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계열사에서 어떤 뭐 TF라는 어떤 직무가 생겼을 때 거기에 착출이 되어서 겸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계열사의 어떤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급여는 원 소속에 있는 부서에서 받게 되지만, 뭐 평가는 이쪽 TF에 있는 TF 팀장이라든지 PM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인력 운영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 챗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약간의 저희는 이제 대화형 스크립이라고 하는데,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키워드에 의미 기반 검색을 해서 이 키워드를 포함하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엔진이 챗봇 엔진이 학습을 해서 나중에 데이터에 쌓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쓰는 뭐 질문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약간 에이전트 개념으로 해서 헬프데스크 같은 형식으로도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상대 동료에 대한 상시평가를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어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지만 어떤 그 한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입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다 바꾸실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스탠다드 어떤 대화형 스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키워드를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질문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챗봇이 반응을 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남길 것이냐, 이렇게 이름을 치시게 되면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누구한테 남길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어떤 피드백을 남길 것인지 간단하게 한글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남기시면 피드백을 볼 수 있는 권한 자체도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보여줄 건지, 아니면 관련자들, 피드백을 받는 사람과 매니저만 보여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피드백 준 게 바로 이 시스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든지 PC에서 동일하게 맞추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좀 휴가 좀 많이 남아서 휴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된 질문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 현재 나의 자녀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굉장히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고 연장 근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휴가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메뉴로 이동을 하셔서 휴가의 형식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산후휴가도 있을 수가 있고, 대체휴가, 아니면 뭐 기본적인 연차, 병가, 다양한 형태로 선택을 하신 이후에 바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저의 휴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가를 또 한번 해보셨고,
이제 계열사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약간 경력이라든지 사내 공모에 한번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공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리 내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직무들을 등록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무에 관련된 공고를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수시로 떠 있는 채용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이러한 공고가 떴을 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러한 어떤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고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외부형, 내부형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지원자들을 위한 채용 사이트에서도 같은 공고를 이렇게 띄워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채용 사이트, 외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클의 어떤 채용 사이트를 보시면서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해보실 수가 보시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직무를 검색을 해서 아까와 동일한 직무의 외부 지원자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지원을 하실 때에는 어떤 링크드인이라든지 만약에 링크드인의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력서 정보들을 갖고 계시게 되면 이러한 링크드인에 있는 이력서와 간단한 정보들을 바로 지원 시에 바로 포팅을 해서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원자들의 편의성을 고려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같은 경우에는 각 사별로 아니면 법인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직무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온보딩 프로세스를 좀 다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신규 사원이나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좀 보기 쉽게끔 첫날은 무엇을 해야 되며 첫날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이고 실제 입사를 해서 3개월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그 날짜와 함께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라든지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아이디 카드 신청하고, 그다음에 첫 주에는 경력 개발 목표를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에 대한 한번 설명을 읽어보시고 바로 여기에서 경력 개발 잡는 그 메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사기획 레벨 1이라는 어떤 이러한 직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이제 숙련도를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인사기획 쪽에서 어떤 관리자가 돼보자 했을 때에는 이러한 직무들을 관심 영역에 넣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역량이라든지 프로파일 데이터와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부족한 점들을 목표로 추가해서 나의 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싱킹 같은 경우 목표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역량의 숙련도는 2레벨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지금 저는 숙련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목표를 추가해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실 수가 있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이브러리 목표 템플릿에서 이제 간단하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목표 관리를 개발 계획을 수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지만 조직의 목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관리를 하시면서 매니저 같은 경우 할당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관리자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공유된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개인의 목표로 추가를 해서 목표 관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내 목표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본인의 목표를 직원들한테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뭐 공유를 해서 직원들이 선택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선택한 직원들에게 할당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된 직원들에게는 바로 강제적으로 목표를 할당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직원들이 이 할당받은 목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떤 세세한 태스크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게 되면 보통 이제 연초에 목표를 많이 잡으시게 되는데, 연초에 목표를 잡으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상시 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좀 매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같은 경우 이제 체크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시 목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같은 경우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해서 주기적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이렇게 좀 면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잡은 그 목표의 세세한 항목별로도 세세하게 미팅을 하시면서 면담을 하시면서 코멘트를 남겨서 이렇게 좀 그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직원을 육성하고 좀 키우기 위한 어떤 그 상시 관리 입장에서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시면 실제 이제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관리했던 처음에 챗봇으로 줬던 뭐 상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그 상시 체크인 같은 것들을 성과 평가하실 때 보시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평가 같은 경우도 역량 진단인지 아니면 동료 평가인지 아니면 연말에 종합적인 성과 평가인지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나 평가표를 다 다르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사에 맞게 좀 유연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목표를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성과평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떤 동료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받아서 연말 성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각각의 평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뭐 별점이라든지 아니면 SABCD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등급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러한 경력 개발이라든지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은 이제 역량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어떤 법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사팀에서 내려준 그런 교육들이 있을 수가 있고,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자발적인 학습 같은 것들을 승인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육 컨텐츠를 비디오를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기업들에서 좀 활용을 하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참 지식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컨텐츠는 현장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그래서 승인받은 것들은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도 내 지식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적인 약간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운영을 하시면서 공유 문화를 좀 확산하는,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남이 만든 컨텐츠도 내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그 동일한 목적에 있는 약간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 신입사원, 신규사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팀장 대상자들 아니면 뭐 임원 대상자들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컨텐츠를 넣어 놓으시고 학습을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시면서 필요한 어떤 뭐 자료라든지 어떤 뭐 질문 사항들은 커뮤니티 소셜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도 남기시고 자료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